자, 오늘 시험 보고 가신 모의고사 문제지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충격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1, 2월 달에 열심히 공부는 하셨지만 그 실력이 점수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월 모의고사가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매주 모의고사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 사고가 터지면 안 됩니다. 자, 1번부터 가시죠. 자, 1번 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답은 공차가 3D라 그랬는데 이게 A 플러스 3D인 거니까 이 초항은 91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세하게 갈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4x의 범위가 8파이까지니까 이 각도는 4바퀴가 돌아가는 거지. 그럼 한 바퀴 내에서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각도가 2개니까 총 8개. 개수만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끝내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래프의 관계로 푼다면 사인 4x 그래프가 2파이 내에 주기가 4개 들어가는 이런 진동함수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란 교점이 8개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각도는 단위원에서 30도랑 150도니까 (8파이)까지 찾아보면 여기서 2파이 더해서 각도 2개 더, 또 여기서 2파이 더해가지고 각도 2개 더, 또 여기서 2파이 더해가지고 각도 2개 더, 총 8개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자, 4번은요? 자, 여러분 요거 아래 끝 위 끝 바뀌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구간 자체는 0을 기준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을 쓰란 얘기야. 근데 뭐 이제 뭐 아직 적분 안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자, 기함수 적분 안 하고 이제 우함수만 적분해가지고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만 적분을 한 다음에 2배 하는 거. 이게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아니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역방향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자기가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4분의 1 x 4승 마이너스 플러스 x 3승 해가지고 여기다가 2 마이너스 2 넣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번 적는 거 잊지 마시고, 그죠? 자, 5번이요. 마이너스 2우극한하고 2좌극한 찾으시면 되지. 자, 마이너스 2우극한은 2, 그 다음에 2좌극한은 3. 그래서 답은 5고, 6번 보시면 그래도 최근에 푼 것들은 다 맞추시더라고요. 밑에 3 넣으면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3 넣으면 그 3에서의 좌극한이 되는 건데 3을 지워줘야겠지. 그럼 위에 3 넣었을 때 0 돼야 되는 거고, 뭐 b를 바꿔서 인수분해 하실 수도 있는데 로피탈리어 미분해서 3을 넣는 거야. 그럼 6 플러스 a가 돼서 a가 1이고,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2. 자, 빠르게 푸셔야 되지. 5번이고요. 자, 7번을 보시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 번호 보고 쉬운 문제겠거니 하고 접근하시는 거야. 1부터 10까지 다 넣는 거거든. 그러면은 13579는 여기다 넣어서 A1, A3, A5, A7, A9를 구해야 되는 거야. 13579 넣어보면 2분의 1 넣으면 2제곱, 그 다음에 3 넣으면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까지 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A2, A4, A6, A8, A10은 여기다 넣는 거니까 2, 4, 6, 8, 10, 2, 4, 6, 8, 10 쭉쭉 넣어주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도 2, 4, 6, 80, 그죠? 그 다음에 1은 5개일 거고, A2도 1도 갖고 있고, A4도, A6도, A8도, A10도 다 1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뭐 이 분자를 이제 뭐 시그마로 계산할 수 있는데 시간 없잖아요. 이만큼 200이고, 이만큼 20입니다. 그럼 220 나누기 2가 2개니까 이만큼 220이고, 이쪽은 12, 12, 6 해가지고 30이고, 그래서 255예요. 틀리시면 안 되고. 8번 봅시다. 8번. 최근에 제일 많이 풀고 있는 거죠. 이 개수 하나 차이로 틀리시면 안 돼. 자, 세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자, 그래서 3차 함수를 잘 그려요. 자, 0 되는 곳 찾아보면은 x가 3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y는 k라는 상수함수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극대 찾아주고 극소 찾아줍니다. 그럼 5보다 작고 마이너스 27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거 31개나 32개로 써서 틀려오면 내가 환장하는 거죠. 그쵸? 답은 답 찍었네. 정수 K의 최대값 4에다가 정수 K의 최소값 마이너스 26을 이렇게 빼시는 겁니다.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었네요. 어쨌든 됐죠? 정수의 개수는 31개일 거고. 자, 9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우리가 아직 적분을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근데 오늘 수업 듣고 요 문제를 싹 맞추신 분이 있어요. 오늘 차함수에 대한 우리 고찰을 좀 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장 최근에 시험 보신 단원이니까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을 때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하시는 거죠? 근데 보면 얘네들이 교점값은 줬단 말이야. 그리고 fx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3차 함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gx-fx를 오늘 배운 식으로 바로 쓸 수 있어. 이게 마이너스 3x 3승일 테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3이고 0에서 크로스하고 2에서 바운스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와, 훌륭해. 이거를 맞췄어. x제곱 3x 3승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4 12x 이거 이제 0부터 2까지 적분해 주시면 돼요. 어, 2만 넣으시면 되겠지? 8 6 32 여기가 4승이죠? 여기가 12네요. 자, 계산해 주시면 4 이렇게 나오고요.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게 마이너스 3x 3승으로 시작하면 요거 차함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니까 이거 12분의 공식 쓸 수 있죠. 뭐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냥 암산을 할 수도 있죠. 우리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야. 자, 10번을 봅시다. 이걸 안 푼 사람들은 뭐죠?
아까 채점하다 보니까 이걸 안 푼 사람들이 있던데. 이걸 못하는 건가? 자, F0 3이고 G0은 2고 그 다음에 F'0은 미분해서 0 넣는 거니까 5고 그 다음 G'0은 이거 미분해서 0 넣는 거니까 0이고 이걸 안 푼 사람들은 뭐지? 자, 11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다 개수일 뿐이야. 그래서 2차 함수를 x축 위에 붕 띄우시면 돼서 판별식의 허근입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허근 가져야 돼요. 그럼 로그 2의 n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되지. 그래서 2가 양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6개. 자, 그 다음에 12번. 뭐 이것도 글쎄, 근데 이게 적분 안 배웠어도 할 수 있지 않나? 봐봐. 부정적분 하면 위에 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뭐 c1 그다음 밑에 거 얘가 마이너스 kx 제곱 플러스 2kx니까 마이너스 3분의 kx 3승 플러스 kx 제곱 플러스 c2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라지 fx라고 그랬으니까 위에 0 아래 0 넣었을 때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c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f2-f-3 하시면 돼. f2는 여기다 2 넣는 거고 빼기 f-3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cc 덜어지고 이게 3분의 4k니까 3분의 12k니까 3분의 4k 그 다음에 플러스 9 그러면 여기 21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12죠. 4K는 36, K는 9가 됩니다. 뭐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다음 13번.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재난까지 합 SN 안 읽어도 되고 A1, 2, A2, 4 그 다음에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저걸 구하는 거고요. 우리는 S5까지 가야 되는 거야. 자, 여기다 2부터 넣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3, S2는 A2, S3부터 시작해가지고 A4, A5까지 넣어야겠다. 그죠? 그럼 여기는 S3, A3, S4 여기는 A4, S4 그 다음에 A4, S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A들이랑 S들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표 한번 적어볼게요.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조사해보자. 자, A1 2고 A2 4라 그랬어. 그럼 S1은 A1이랑 같으니까 2, S2는 1항 더하기 2항이니까 6. 자, 이 상태로 요거 정리하시면 A3 모르고 S2는 6. 그럼 요거 6A3는 자, A2가 4고 S3라고 쓰면 미지수 두 개처럼 보이니까 S3를 어떻게 쓸 거냐면 S2 플러스 A3라고 쓸 거야. 근데 S2는 6이잖아. 그럼 4A3 넘어가서 2A3고 24. 그럼 A3은 10입니다. 그럼 S3는 뭐겠어요? 이렇게 쭉 떠야 되는 거니까 6에다가 12 아니면 여기다가 12 더해서 18 이렇게 만드셔도 되지. 자, 그 다음 요거 S3 A4는 A3 그
그 다음 S4는 뭐라고 써야겠어요? S3 더하기 A4라고 써야겠지. S3 18이니까 여기다가 A4 더하는 거야. 그럼 18A4인데 12A4 넘어와서 6A4고 여기가 12 곱하기 18 6으로 떼면 36. 그래서 뭐 보면 우연찮게 3배씩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3배가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S4는 4항까지 다 더하는 거 이렇게 더하셔도 되고. 자, 다음 A5 S4 54 A5는 A4 모르고 가 아니고 36이고 S5는 S4 플러스 A5 여기다가 A5 그럼 54A5인데 36A5 넘어올 거니까 18A5고요. 이쪽은 36 곱하기 54 18로 양변 나눠주면 108이네. 그러면 S5는 이렇게 다 더하던가 이렇게 더하시면 되지. 그래서 162입니다. 자, 14번 3H6 8C6 8C2고요. 그 다음에 15번 아, 이걸 왜 틀리지? 미치겠어요, 여러분. 나 공식도 안 쓸 거야. 하나, 둘, 셋. 이거 6개. (4번) 그 다음에 16번. 4커플이고 8명이니까 뭐 원탁 필요도 없죠. AA 프라임, BB 프라임, CC 프라임, DD 프라임. 사실 이걸 적을 필요도 없지. 4커플 묶여있다 치고 3팩토리얼 돌린 다음에 원순열이니까 그 다음에 얘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16 곱하기 6 해서 96이고 그 다음 17번 자,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루고 같은 종류의 지우개 5개 그 다음에 3명의 학생 A, B, C라고 보자. 자, A가 받는 연필 개수, B가 받는 연필 개수, C가 받는 연필 개수가 더해져서 6이 돼야 되는데 각 학생이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1, 1, 1은 적어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B1, C1 하나씩 뽑아놓고 이렇게 알파벳 3개만 더 뽑으면 되는 구조. 3H3 그 다음에 지우개 받는 개수, B가 지우개 받는 개수, C가 지우개 받는 개수 더해서 5가 돼야 되는 건데 뭐 여기부터는 0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3H5 자, 7C5니까 7C2로 계산하실 수 있어서 21이고 위에 거는 5C3이라서 10입니다. 그래서 답은 210이에요. 자, 그 다음 18번 봅시다. 숫자 1, 2, 3, 3, 4, 4, 4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1이 적힌 카드와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2장 이상의 카드가 있도록 나열하래. 그럼 1과 2 사이에 한 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지 2장이 있을 수도 있고 3장이 있을 수도 있고 4장이 있을 수도 있고 5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안 구하고 1과 2 사이에 한 장 있는 경우랑 1과 2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랑 구해서 빼실 거야. 근데 지금 1과 2를 제외하면 숫자 카드 종류가 3이랑 4가 있으니까 얘가 경우가 가운데 3이 들어갈지 그 다음에 4가 들어갈지 이렇게 나누셔야 돼. 자, 가운데 3이 들어간다 치면 이제 남은 숫자가 3, 4, 4, 4거든요. 이제 얘는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주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돌리는데 4가 3개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1과 2는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곱하기 2. 자, 그 다음에 가운데 4 끼워놓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남는 숫자가 3 2개, 4 2개. 자, 하나 묶어주고 2개, 2개 해서 5개의 숫자를 돌린 다음에
3두개, 4두개 같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주시고 여기는 1, 2랑 자리 바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과 4 사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얘네가 묶이고 3, 3, 4, 4, 4까지 합쳐서 총 6개의 문자를 섞는 거지. 대신 2개 같고 3개 같으니까 나눠주셔야 되고 1이랑 2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다 더하신 다음에 전체에서 빼시면 돼요. 내가 구한 건 6건이니까. 자, 계산. 120, 20, 40, 120, 30, 60. 자,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120. 이게 다 더하면 220이야.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이만큼 섞어버리는 거니까. 그쵸? 7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나누시면 되지. 12, 42개. 420에서 220 빼시면 답은 200개입니다. 여기까지 맞추면 4등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번부터 이제 4점짜리인데요. 풀만한 문제들만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가 강한 단원들이 다르니까 자기가 쉬워 보이는 거 여기서부터 3개 맞추면 3등급이에요. 여기서부터 3개 맞추면. 자, 하나씩 볼게. 기울기 nx고 점 an이 n, n제곱 이렇게 잡아줬어. 또 친절하게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1일 거고, 뭐 요 점의 좌표를 구하면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SN이라고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n3승분의 SN에서 시그마 하는 겁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빈칸 초록 문제라서 얘네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자,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1이고 n, n제곱 지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 마이너스 n분의 1x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직선 방정식이 만들어져. 자, bn의 정체는 x 절편이니까 y 0 넣어서 x 절편을 구해주면 양변에 n 곱해서 x 값이 n3승 플러스 n이 됩니다. 자, 얘가 n3승 플러스 n이에요. 자, 그럼 밑변의 길이가 점 bn의 x 좌표 요거라고 볼 수 있고, 높이는 an의 y 좌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SN이야. 근데 이걸 n3승으로 나눠가지고 시그마 하기로 했지. 그렇죠? 계산 쭉쭉 가시면 돼요. 자, 2분의 n제곱이니까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2분의 1은 제가 2분의 1은 묶어놨으니까 1이 8개. 자, 2로 나누고 여기 3으로 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하자. 그럼 6이 17개니까 60에 42, 102에다가 4 더해서 106이에요. 자, 빈칸 채워드리겠습니다. 가는 마이너스 n분의 1이고요. SN은 아까 썼던 20, 그 다음 106. 자, 문제에서 F-1 더하기 G2 더하기 R 구하라 그랬는데 R은 106이고요. 다에 들어가 있고, 자, 뒤에다 계산해 놓은 거. 그 다음 G2는 이식에다가 2 넣은 거야. 20이고, 그 다음 F1은 아까 마이너스 n분의 1 여기다 1 넣은 거예요. 그래서 125입니다. 그 다음 20번 봅시다. 도형을 봤는데 넓이 구할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올라. 넘겨요. 그러면 이거 넘기면 돼. 근데 일단 어렵진 않아서 볼 건데, 이게 사실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더 잘했을 거야.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1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에 막 이렇게 도형들을 쪼개서 색칠해 놓은 단원들이 있거든. 이제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들로 둘러싸여 있는 S1하고 이거는 뭐 3333으로 이제 마름모겠지. 평행사변형 중에 하나. 넓이 하나씩 구해보면 돼요. S1-S2. S1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채만 잘 구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 호로 둘러싸인 도형을 관찰하실 때는 어떤 원중심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 자, 일단 이 O''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부채꼴에서 뭔가를 빼는 그런 느낌으로 S1을 가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문제에서 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쪽이 6분의 7파일 거야. 150도, 150도의 반대편. 그래서 2분의 1 R제곱 6분의 7파이. 자,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 이 하얀색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은 반지름이 5인 원을 좀 이용해야 돼요. 여기서 이 마름모를 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얀색 넓이는 2분의 1 R제곱 6분의 5파이. 저 노란색 부채꼴에서 하얀색 빼야 돼. 하얀색은 마름모지만 평행사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곱하기 사인. 이렇게 바로 가셔야겠지. 그렇죠. 평행사변형이니까 2분의 1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럼 지금 제가 S1을 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S1-S2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S2를 한번 빼는 거야. 근데 S2는 사실 내가 따로 적을 필요도 없겠네. 이게 S2 아닙니까? 그럼 여기 플러스로 바뀔 거고 여기 마이너스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는 지워질 거라서 계산하실 필요가 없고 12분의 9, 즉 4분의 3에다가 12분의 9, 즉 4분의 3에다가 7파이 마이너스 5파이 하시면 되지. 요게 20분 답이고 못 풀었어도 괜찮다고요. 풀 거 많아요. 21분 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실전처럼 지금 풀고 있는 거야, 그지? x가 어떤 특정 상수로 간단 말이야. 당연히 0분의 0꼴을 의심하고 출발하는 거고 분모 분자가 0 되는 것도 확인이 돼요. 그럼 얘를 문장 쓰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원래 걸리시면 돼? 안 되는 거지. 일단 분자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F1-G1은 0이어야 되는 거고 얘를 해석을 로피탈로 하는 거야. 밑에 거 미분, 위에 거 미분해서 1 넣으라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보시면 F1 플러스 G1 마이너스 2F1은 0. 근데 어차피 이런 거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미분해서 1 넣으면 7. 이걸 미분하고 있으면 되겠니? 상수인데? 안 되겠죠? 그럼 더해서 7 되고 빼서 5 되는 거 뭐예요? 6하고 1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F1이랑 G1이 같다라는 힌트를 찾았고 F'1이랑 G1을 찾았어요. G'1. 자, 문제에서 요거 정리하라 그랬는데 여기 F1이 A인가 봐. 요거 A고 이 식은 통째로 뭐야? F'이야. 그 다음에 B 곱하기 G1이래. 문제에서 A, B 값 구하라 그랬거든?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A가 뭐지?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요게 A 아니에요. 어차피 G1, F1 다 A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A, B를 각각 구할 수는 없고요. A 곱하기 B가 F1, 즉 6이다. 그래서 6입니다. 답 6 찾으시면 돼, 밑에. 자, 22번. 아, 난 요걸 여러분들이 되게 풀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아쉽게도 상수함수가 아니라 원점 지나는 직선으로 나왔기 때문에 직선을 좀 돌려야 한다라는 불편함이 있지만 봅시다.
자, 이런 함수 보고 이제 쫄리면 안 돼요. 구간 잘 뜯어서 한 번은 플러스로 빠질 거고 한 번은 마이너스 달고 빠질 거니까 이렇게 더해서 위에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서 밑에 거 쓰시면 돼. 자, 1기준인데 넣으면 5니까 왼쪽에선 기울기 1짜리가 오는 거고 오른쪽에선 기울기 3짜리가 가는 거야. 됐죠? 자, 이제 mx 돌려봅시다.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계수 gm이라고 한대. 전 0부터 돌리는 편인데 m이 0이면 y는 mx는 이런 직선이 돼요. 그 다음에 m이 엄청 큰 음수면 원점 기준으로 얘가 원점은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돌죠. 그래서 계속 교점이 한 개야. 그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살짝 양수가 돼도 이쪽에서 만나서 교점이 한 개인데 이 직선이랑 딱 평행해지는 순간 교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m값이 1이 되기 전까지는 교점이 계속 하나인데 m이 1 되는 순간부터 교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 hx가 1, 3에서 0 돼야 된다고. h5가 이제 구해지거든요. 이 보세요. 이 실전에 나온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한 거잖아요. 공부해요. 8. 그다음 23번 봅시다. 요건 좀 뭐 인정. 아직 우리 사인 코사인 법칙 열심히 공부 안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어렵다고 영상을 끄지 말고 뒤에까지 봐. 확통이 있으니까. 4점짜리 3개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 뒤에 확통이 있어, 확통이. 자, 지금 AB가 2라 그랬고 적혀 있으니까 안 써. AC, BD 평행. 그럼 요 나비 모양 닮음 이용하셔야 되고 AC, BD 평행, AC, BD가 1대2. 뭐 길이를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쓰고 안 밝혀져 있으면 비례상수로 쓸 거야. 그 다음에 수선해발 H는 AB를 1대3으로 내분한대. 1대3 바로 쓰자. 2분의 1, 2분의 3 되죠? 그 다음에 두 삼각형 ABC,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RR이야. 이때 4 R제곱 마이너스 R제곱에 사인 CAB 하면 51이고 문제에서는 AC제곱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R 거리고 있는 거 보니까 사인 법칙 분명 써야 되고. 자, 갑시다. 여기를 K, 2K라고 줄 거예요. 일단 스타트 자체는. 자, 썼지? 그 다음에 R이랑 이 각을 연결 지어야 돼. 그래서 CAB는 제가 이 문제에서 세타라고 쓸 겁니다. 그럼 평행이라서 이쪽 세타,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더해서 180도가 되는 각도들의 성질. 사인은 같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다. 자, 그리고 지금 라지 R이랑 스몰 R을 사인 세타랑 연관 지어야 된다고. 그럼 A, B, C랑 세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은 BC 제곱이랑 세타를 연결 짓고 싶어야 돼요. 이 R이 사인 세타분의 BC야. 그 다음 이 R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 그랬으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AD예요.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AC 제곱을 구하라 그랬고, 요 AC로 뭔가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AC 제곱을 구하는 거야. AC 제곱 K. 어쨌든 변에 대해서 정리가 지금 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쓸 수가 있어. 각도가 공용이니까. 자, 여기서 각도 세타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BC가 주인공이 되게 한번 써보면, BC 제곱은 아직 사인 코사인 법칙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K제곱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K의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AD 제곱이랑 이 각도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면, AD 제곱은 4K 제곱 플러스 4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내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야 되지 않지, 그지? 이렇게. 자, 이걸 왜 했냐면, 사실 이걸 먼저 설명했어야 되는데, 여기 4R 제곱이랑 4R 제곱이 보여. 그럼 이거 제곱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4R 제곱이 사인 제곱 세타분의 AD 제곱이야. 그리고 4R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BC 제곱이에요. 여기 또 마침 사인 제곱 세타가 딱 붙어 있어. 사인 제곱 세타 맞을 거야, 아마. 이게 51이래요. 그럼 문제가 끝났어요. 이렇게 빼서. 물론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8 플러스 4니까 12K 뭐 이렇게 되겠지? 요게 51.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냐? 구해오면 되지. 왜냐면 이 직각삼각형의 정보가 밝혀져 있잖아. K분의 2분의 1. 이게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얘가 2K분의 1이야. 그럼 6이지?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럼 넘어가면 45죠? K제곱이 15고 문제에서 또 알맞게 AC 제곱을 물어봤습니다. 저기 제가 K라고 잡아놓은 거 보이시죠? 자, 여기 23번. 맞추라고? 아니,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야. 혹시 이제 나중에 실력이 오르시면 여기까지 맞추시면 되고 넘기세요. 자, 24번부터 확통이거든? 얘들아 어렵지 않아. 근데 니들이 케이스 나누는 게 조금 안 되시나 본데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에서는 여러분들 30번까지 순열과 조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두 경우의 수야. 자, 가나 문장을 보시면요. 공통된 애가 있어요. F3. 그래서 케이스를 F3 기준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족권에서 F3이 F2보다는 크고 F4보다는 작다 그랬으니까 얘가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좀 선택할 수 있으려면 F3이 4부터 10까지만 가능해. 이런 거 가지면 이제 F2가 될 게 없어요. 4, 6, 8, 10일 때 조사하시면 돼요. 갑시다. F3이 4야. 그럼 F2가 가질 수 있는 거는 2밖에 없고요. F4가 가질 수 있는 건 이렇게 4개입니다. 자, 얘네들은 반대야. F5가 가질 수 있는 게 2밖에 없고 F1이 가질 수 있는 게 이렇게 4개야. 그래서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를 가져요, 계속. F3이 6이야. 그럼 F2가 가질 수 있는 게 2개, 그 다음에 F4가 가질 수 있는 게 3개예요. 이쪽은 반대로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3개고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2개. 밑에서부터 설명 안 할게. F3이 8이면 3이 3이고 F3이 10이면
이제 F1이 4개, F2가 가질 수 있는 게 4개, F4가 가질 수 있는 게 1개, 그 다음에 F1이 가질 수 있는 게 1개, 뭐 F5가 가질 수 있는 게 4개, 뭐 이런 식이겠죠. 요거 이제 맞추신 분들 많더라고. 잘했어요. 104입니다. 자, 25번도 보자. 자, 보시면 5 이하의 자연수 A, B, C, D라고 했고요. 지금 부등식 중에 뭐가 이상합니까? B 플러스 1이 이상하죠. 그래서 얘도 그냥 B로 케이스를 나누시면 돼요. 엄청 쉬워요. B가 1일 때, B가 2일 때, B가 3일 때, B가 4일 때, B가 5는 안 돼. 5면 이게 6대 버려서 CD가 가질 수 있는 자연수가 없어요. 자, B가 1이면 이렇게 되죠.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자연수는 1, 2. C, D가 가질 수 있는 건 2, 3, 4, 5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아서 주시면 되죠. 자, B가 2면 부등식은 이렇게.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자연수는 3개, CD가 가질 수 있는 자연수는 3, 4, 5 중에 2개 뽑아서 주면 돼. 나열하는 게 아니지, 그치? 뽑으면 결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구조를 보아하니 요 A 쪽은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 이 중복 조합 쪽은 앞쪽이 하나씩 줄어드는 구조. 여기는 뭐 1H라고 써도 되고, A가 가질 수 있는 자연수 5개에다가 그냥 C, D는 5, 5밖에 안 되니까 1,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자, 계산. 5, 10, 20. 5, 4, 18. 4, 3, 12. 30에 25 더하셔서 답이 55가 되네요. 오케이. 자, 라스트 26. 제가 잔인한 문제 4개는 빼놨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읽어봅시다.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숫자 1은 한 번 이상 나온다.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2 이하이다. 3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일단 여러분들 좀 생각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이상 나온다고? 그럼 숫자 1이 안 나오는 거 구해서 빼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나 조건을 읽으면서 머리가 꼬여. 저는 이거 솔루션 몇 개 안 드릴 거예요. 하나만 드릴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1이 한 번 이상 나온다고? 그럼 1 4번 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1 3번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있겠지. 그럼 여기에 2, 3, 2, 3, 2, 3, 2, 3 들어갈 수 있는 거 4는 못 들어가고, 그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1 옆에는 4가 못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경우의 수가 각각 2개씩이니까 이거 8개. 그 다음에 1이 3번 들어가는 거 했으니까 1이 2번 들어가는 거. 4시 2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근데 1 옆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4는 못 들어가. 2 아니면 3이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 2 아니면 3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얘가 그래도 좀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연수니까 얘네들은 제한 조건이 없죠. 대신 1은 넣으시면 안 돼. 1이 3개인 건 밑에서 했잖아. 앞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2, 3, 4 중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다. 여기는 2, 3, 2, 3. 여기도 2, 3, 2, 3. 1 옆엔 다 2, 3, 2, 3이야. 2, 3, 2, 3. 2, 3, 여긴 2, 3, 4. (18개) 이렇게 하면 내 18개라 그러니? 28개. 18은 내 마음이에요, 지금. 28개, 그죠?
39도에서 일단 37개다 지금까지. 이제 마지구 무함으로 뭐 하면 되겠어요? 1이 하나인 거. 여기엔 2, 3. 그 다음에 어려우려면 사실 여기에 4가 들어갈 때랑 2, 3이 들어갈 때랑 여기 경우의 수가 달라서 막 이걸 짙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 여기 2, 3, 4 중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2, 3, 4 중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갈 수 있어. 어차피 차가 2 하거든. 그래서 그냥 3 곱하기 3이야. 1옆에만 2고 여기 2, 3이나 2, 3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2, 3, 4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 여기는 2, 3, 여기는 아무거나. 그리고 18이, 그래서 18이 2개고, 이렇게 12가 2개여서 60이에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딱 97개가 되는 거고요. 내가 준 킬러 빼고 이렇게 18번까지 여러분들이 꼭 맞추셔야 되는 기초 문제들 하고, 풀만한 4점짜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모의고사잖아요. 1시간 동안 이걸 다 풀라는 건 아니었고 이제 골라 풀 수 있는지 제가 좀 보려고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놀랍게도 그 18번까지 틀리신 게 좀 많더라고. 근데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워낙 단원들이 범위가 넓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2달 동안 열심히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수1 할 때 수1만 쭉 하고 수2 할 때 수2만 쭉 했으니까 이렇게 합치는 작업이 필요해. 그래서 매주 주말에 모의고사 열심히 보시고 자기가 오늘 틀린 문제들 피드백을 꼭 하셔야 되고 자기가 1번부터 18번까지 틀린 게 있으면 개념 정리를 다시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요 26번까지 만약 다 맞추셨다면 1등급이에요. 알겠죠? 19번부터 26번까지 3개만 맞춰도 3등급이고. 오케이,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래. 수고했습니다.